안녕하세요. 저희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자인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보통 류마티스는 손가락 류마티스, 그래서 손가락 관절이 통증이 생기시거나 또는 손가락 관절에 변형이 오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발가락이나 또는 발목이나 팔목이나 허리나 인체의 모든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갖고 계시는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러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일반적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치료법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라면 저희 한의원의 치료법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보다 더 근원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될 수가 있고 인체의 이 질병의 뿌리를 저희가 제거해 드릴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증상 개선보다는 좀 더 원인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고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지금 3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 치료 사례를 한번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출산을 하셨고 출산 이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시고 또 그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나타나는 흔한 증세, 즉 손가락, 발가락, 허리, 무릎 등의 인체의 모든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셨었고요. 그렇지만 관절 변형은 아직 그다지 심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효과를 만족스럽게 거두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을 방문해서 좀 더 원인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었고요.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약 한 2~3개월 치료받으신 이후에 관절 통증이 50% 이상 경감이 됐다.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매우 만족스럽게 증상이 건강되시고 또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침 기상시에 피로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셨는데요. 이러한 피로감이 해소가 되고 오후에 활동하시면서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이 해소가 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피로를 느끼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관계가 많이 있고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하는 그 원인, 증상 제거보다는 발병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환자분의 치료를 방향을 제시했는지 또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이 환자분의 경우 이 식생활을 살펴보자면은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좋아하시거나 또 단음식이라고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주스나 이런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설탕 함유 음식, 단 음식 이러한 음식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셨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사실은 손상시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잘 유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들은 반드시 좀 멀리 하시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다른 환자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영양소는 부실하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식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식품들이 염증을 잘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면역 기능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면역 기능의 저하입니다. 인체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어떤 염증에 대항해서 싸우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어떤 염증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은 이를 해소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면역 기능이 소실된 원인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음식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처럼 식생활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환자분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원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지금부터 찾아보고 또 그 해결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한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엑스레이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뭐 CT, MRI나 등으로 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원인을 찾는 이러한 방법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그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환자분을 어떠한 식으로 파악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 그림입니다. 이 복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자분의 복부를 망진, 타진, 시진, 촉진 등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 복부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앞통 부위가 상당히 하복부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쪽에 이제 이와 같이 앞통 부위가 상당히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이 앞통 부위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간 부위의 합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간 부위의 합통은 우리가 간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뭐 간염이 있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간에서 해독 기능 측면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체의 여러 가지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간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 부위에 이와 같이 압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인체의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해독 기능을 많이 왕성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것이고, 약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간에 부하가 많이 걸려 있다. 이와 같은 또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복부에도 지금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압통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 부위에도 압통이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점선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독소가 이만큼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측면이 되겠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해독요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이 흉부의 폭이 좀 좁고, 지금 이와 같이 골반 부위의 폭이 이와 같이 넓은 경우,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소음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가 소음인 이열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체질이 소음인 체질이시고, 또 이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독소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열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열로 인해서 류마티스로 인한 여러 가지 염증이 발생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뜻을 살펴본다면,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보아서 간과 대장 부위에 각별히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각종 독소가 우리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저해하는 상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독소를 제거해야지만 인체의 면역 기능이 향상된다. 또한 염증이 잘 없어질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환자분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많이 실행하고 있는 이 환자분의 머리카락 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머리카락 검사 결과는 지금 여기는 지금 정상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 검사는 우리가 지금 이것은 마그네슘 성분, 이것은 나트륨 성분, 이것은 칼륨 성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볼 때 이 정상 수치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마그네슘은 충분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나트륨이나 칼륨 성분은 지나치게 낮은, 즉 정상에 훨씬 못 미치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나트륨 성분과 칼륨 성분이 인체에 많이
적게 존재하는 경우,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이 머리카락 검사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환자분들이 이 혈액 검사와 머리카락 검사의 중요성을 조금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머리카락 검사와 이 모발 검사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머리카락 검사와 혈액 검사가 일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상으로 가 아니라 이와 같이 모발 검사상으로 이와 같이 나트륨 수치가 너무 적고 칼륨 수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내분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칼륨 성분이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이 칼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체의 내분비 기능, 즉 갑상선이나 또는 부신이나 이와 같은 기능에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나트륨 역시 우리가 부신에서 분비되고 있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이란 호르몬이 이 나트륨의 대사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나트륨의 수치가 적은 경우에는 이 알도스테론 분비가 좋지가 못하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도스테론 분비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는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고, 이 칼륨 기능 역시 인체의 내분비 기능, 갑상선 기능이나 부신 기능 등의 내분비 기능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트륨과 칼륨이 모두 저하된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경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체의 모든 면역세포나 또는 인체의 모든 세포의 모든 세포에 활력을 준다 그럴까요? 에너지를 생산하게 한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영양소가 모든 세포에 잘 유입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인체의 면역 기능도 저하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각종 호르몬들이 인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티졸 호르몬 역시 인체의 염증을 억제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인체의 내분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환자분께 권유해드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처럼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과로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로를 피하시고 휴식 시간, 그 다음에 취침 시간, 그 다음에 주무시는 시간,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지셔야지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과로를 많이 하시거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주 바쁘게 움직인다면 인체의 내분비 기능은 더욱 소진될 것이다. 따라서 내분비 기능이 더욱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은 더욱 악화될 수가 있다. 따라서 쉬는 시간과 취침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체의 내분비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비타민 B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삼이라든지 감초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영양제나 약초를 드셔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이 내분비 기능이 부족한 것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분비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독소가 많은 것이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독소 해독을 잘 해줘야지 내분비 기능도 향상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독소는 인체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독소 해독을 해야지 염증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불과 2, 3개월의 치료만으로 손가락, 발가락의 통증이 절반 이상 감소가 됐다.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시고 또한 원인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한의원을 방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원인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찾으신다면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